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월드컵 예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 대 싱가포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국은 중국과 비겨버리면서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이 경기에서 이겨도 골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긴 하다. 따라서 태국이 보여줄 플레이는 공격에 올인하는 것이다. 다만 아시안컵에서도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기에 싱가포르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역습의 효율이 아주 낮지는 않았던 편이기도 하다. 태국이 골득실을 아주 높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은 열어둬야겠다. 이어서 싱가포르는 수비적인 난조가 심한 모습이다. 다만 한국전에서도 의외로 공격이 어느 정도 괜찮은 전개를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중국과의 2연전에서도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2대2라는 무승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측면 수비수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에 싱가포르의 득점 가능성이 낮아 보이진 않는 게 사실이다. 태국이 공격에 올인할 상황이다. 수비가 매우 빈약한 싱가포르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도 상당히 공격에서의 성과가 없지 않았던 모습이고 태국도 수비적인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태다. 난투극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태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대 중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시원한 득점 폭풍을 터뜨렸다. 물론 수비에서는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어느 정도는 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김도훈 감독이 주민규와 손흥민이라는 새로운 조합을 단기간에 찾아낸 것이 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3차 예선이 확정되었지만 마지막 경기가 상암인데다 중국을 자신들의 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상당한 상태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힘을 빼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중국은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 가능하고 저도 골득실을 따져야 한다. 결국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그동안 보여왔던 대로 수비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홈에서도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패했고 지난 매치에서 올라오는 듯 했던 결정력도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귀화 선수인 콘세 이상의 PK의 실축은 아쉬운 모습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3차에서는 확정지었지만 그래도 중국을 홈으로 불어들이는 이상 힘을 빼고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과 주민규의 활약이 매우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중국의 경우 수비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이 주도권을 크게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민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대 필리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승리하면 2위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라크를 상대로는 피지컬에서 밀리며 고전한 흐름이었지만 베트남을 상대로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꾸준하게 개인기와 경합에서의 우위를 잡아낸 모습을 보여왔었다. 동남아 팀을 상대로는 경합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는 것인데 일단 상대가 조 최약체 필리핀이라는 점에서 상성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필리핀은 롱킥으로 상대 뒷공간을 타격하는 플레이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이다. 문제는 상대를 저지하는 수비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베트남이 초반부터 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 위치 선정과 클리어링 미스 등 실수가 상당히 잦았던 모습이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공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난전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동남아 레벨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경합과 개인기에서 우세한 흐름을 잘 잡고 있다. 특히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나설 인도네시아를 저지하기에는 수비가 부실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나마 롱킥으로 뒷공간을 파버리는 플레이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일본 대 시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이다. 이번 매치에서는 상당히 실험적인 스타일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다. 다만 시리아를 상대로 최근 면에서 상당히 앞서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는 편이 좋겠다. 물론 시리아가 템백으로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는 편이지만 현재 시리아는 템백을 할 상황이 아니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시리아는 북한과의 경기에서 패하며 이 경기에 이기지 못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교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얀마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시리아도 템백을 경기 내내 이어가기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주장인 알소마 홀로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공격력에서의 난조다. 최근에도 미얀마전을 제외하면 이득점 이상 기록한 사례 자체가 없기도 하다. 시리아는 현재 앞선에 힘을 주고 맞불 양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매치에서 져버린 것이 결국 나비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나마 일본이 꽤 실험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큰 매치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호주 대 팔레스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주는 이미 3차 예선은 확정이 된 상태다. 다만 이 매치를 가볍게 나설 이유는 없는 상태다. 한국이 중국을 사해로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 3차 예선에서 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 방글라데시 전보다도 이 매치의 중요도가 높은 상태다. 물론 호주가 피지컬이 좋은 중동 팀들을 상당히 까다로워한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어드밴티지와 지리적인 이슈를 잘 공략하는 편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은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중립구장에서도 호주를 상대로 한 점만 내주는 등 괜히 현재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팀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할 수 있었다. 물론 팔레스타인이 방글라데시를 상대로도 겨우 승리를 기록하는 등 득점력이 뚜렷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호주가 중동 팀들의 피지컬을 아주 잘 공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팔레스타인도 버티는 힘에 대한 신뢰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다. 물론 호주의 홈 어드밴티지는 상당히 뚜렷한 편이기도 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할 의지 자체는 호주가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호주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제르바이잔 대 카자흐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제르바이잔은 이 매치가 헝가리 원정이라는 점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홈에서는 벨기에나 오스트리아에게 석패하는 등 수비적인 플레이가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 매치는 중립이다. 물론 카자흐스탄이 원정이나 중립에서의 힘이 그다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하다. 아제르바이잔이 아주 꿀리는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은 원정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일단 지리적으로 사실상 아시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것이 특징인 팀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반부터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다니는 경우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마리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뿐 득점력 자체가 그다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골 싸움에서도 불리한 위치라고 보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중립 헝가리 매치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도 카자흐스탄이 원정에서 상당히 끌려다니는 모습이 잦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카자흐스탄이 원정에서 미리 실점을 허용하고 뒤처지는 경우가 매우 잦은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